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공학 딥러닝 논문 리뷰를 맡게 된 박사과정 이유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올해 7월 19일 아카이브에 소개된 Retentive Network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트랜스포머는 LLM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트랜스포머는 RNN 모델의 Sequential Training Issue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안이 되었고요. 트레이닝 패러럴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러럴하게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퍼런스가 inefficient하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시 per step complexity가 big O of n이고 메모리 바운드 키 밸류 캐시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풋 시퀀스가 굉장히 길어졌을 때는 GPU 메모리 컨섬션이 늘어나고 인퍼런스가 느려지고 스피드가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Next Generation Architecture가 제안이 되었는데요. 옆에 Impossible Triangle이라고 보시면은 저희가 흔히 생성 모델에서 말하는 트라이앵글과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저희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먼저 보게 되면은 트레이닝 패러럴리즘이 있고 퍼포먼스가 좋지만 그에 반해서 인퍼런스 커스트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지만 트랜스포머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가 로우 코스트고 퍼포먼스도 괜찮지만 트레이닝 패러럴리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트넷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기 전에 Big O 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ig O는 점진적인 upper bound에 대한 definition인데요. 정식 definition을 보자면 우리가 interested 돼 있는 함수 f를 봤을 때 함수 f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함수 g의 big O와 같다라는 뜻은 특정 상수 c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때인데요. 이 n이라는 거는 여기서 LLM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input sequence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이 n-이라는 특정 길이를 넘어섰을 부터는 이 c라는 함수를 상수를 찾을 수 있는데 이 f라는 함수는 g라는 함수 곱하기 어떤 상수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함수 f는 함수 g의 비고와 같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g 함수 같은 경우에는 n squared 함수 이 옆에 그래프에 보이는데요. 또는 n 곱하기 로그 n 또는 big O of n, big O of 1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빨간색으로 갈수록 컴플렉시티가 점점 커지면서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인트로덕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메인 strands of research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inearized attention입니다. 우리가 attention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이 함수처럼 가운데 보이는 함수처럼 generalized한 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에서는 query와 key의 similarity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attention이라는 이퀘이션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similarity 함수를 좀 더 연산하기 쉬운 것으로 바꿔보자 해서 이 similarity 함수를 이 커널 파이를 사용하여서 위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의 장점은 matrix associativity를 사용해서요.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associativity가 있는데 그것의 특징을 활용하면 이 pi of q를 이 바깥으로 연산, 이 summation 연산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번 쿼리가 달라질 때마다 쿼리와 키를 곱해야 되는 연산을 할 필요가 없이 키에 관련된 이 텀을 모두 한 번에 계산해 놓고 쿼리가 달라질 때마다 이미 계산해온 이 텀에다가 곱하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연산이 좀 더 간결해진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트랜스포머의 퍼포먼스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recurrent network입니다. recurrent network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으로 이제 advanced form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런 어떤 연산에 이 트레이닝 패러렐리즘이 없기 때문에 연산이 굉장히 inefficient한데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RWKV라는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RNN의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타임 믹싱 블럭이 있고요. 채널 믹싱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믹싱 블럭과 채널 믹싱 블럭은 이렇게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이 스테이트와 그 다음 스테이트 사이에는 단순하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연산이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채널 믹싱 블럭에서 이렇게 그 전 스테이트와 현재 스테이트 간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타임 믹싱 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연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과 이제 대응되는 부분이 바로 이 WKV 이퀘이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데 장점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포넨셜의 이 파워 텀에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들어가게 되지만 이 WKV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 상수의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산이 비교적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트랜스포머의 퍼포먼스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텐션이 아닌 완전히 다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활용한 이제 아키텍처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요약한 것이 옆에 그림인데요. 여기선 좀 개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input U가 있고요. 우리가 interested 돼 있는 output Y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latent state X가 있는데요. 어떤 latent state X가 있는데 input U가 들어와서 X에도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X를 통해 Y를 뱉어내는 형식입니다. 보시면은 output Y는 input U와 latent space X에 디펜드를 하고요. latent space X는 input U에 의해서 그 변화량이 의존한다, dependent하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 S4라는 논문 외에도 S4를 variant인 여러 가지 논문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앞서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linearized attention, recurrent network, 그리고 state space 모델의 공통점은 앞서 보여드린 이 impossible triangle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됐고요. 그런데 이 저자들이 소개하는 RetNet이라는 구조는 인퍼런스를 로우 코스트로 진행을 하면서 인풋 시퀀스가 길었을 때도 매우 효율적으로 연산이 되고 트랜스포머와의 버금가는 어쩌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패러럴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것들을 모두 다 한 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머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이 소개가 된 것처럼 이 레트넷에서도 멀티 스케일 리텐션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리텐션은 이 세 가지 representation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arallel representation, 두 번째 recurrent representation, 세 번째 chunk-wise recurrent representation입니다. parallel representation은 주로 학습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recurrent representation은 주로 inference를 할 때 사용이 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RNN과 똑같이 inference cost가 big O of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hunk-wise recurrent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input sequence가 굉장히 길었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이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 비교했을 때 RetNet은 스케일링 커브를 봤을 때도 그리고 in context learning 관점에서도 굉장히 컴패러티브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inference cost가 length invariant 하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7 billion 모델 그리고 8,000개의 sequence length에서 RetNet이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8.4배 빨리 디코딩하고 메모리도 70% 세이브한다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는요, RetNet이 메모리 세이빙을 25에서 50% 그리고 액셀러레이션이 무려 트랜스포머의 7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inference latency 같은 경우 배치 사이즈에 insensitive 하다는 그런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실험 결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레트넷은 LLM 모델에 있어서 트랜스포머의 굉장히 유력한 석세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트넷이 정말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트넷의 전반적인 구조를 먼저 알고 난 후에 리텐션에 대해서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조금 옮겼습니다. 먼저 이 전반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 레트넷 구조의 하나의 레이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레이어가 L개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레이어에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이 옆에 이 식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멀티 스케일 리텐션 또는 싱글 스케일 리텐션을 거친 다음에 레시듀얼 커넥션을 한번 해주고요. 더해주고요. 인풋과 이렇게 더해줬죠. 그 다음 다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여기 보시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패스트 포워드 네트워크, 이건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도 봤던 개념이고요. 거기다가 다시 레시듀얼 커넥션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레이어를 연산을 완성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패스트 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학습이 가능한 매트릭스 W1, W2가 있고요. 인풋에 W1을 곱하고 젤루를 취한 다음에 다시 W2를 곱하는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인풋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보시면은 저희는 주로 이제 LL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풋이 여러 개의 월드 또는 토큰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1, X2가 하나의 토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인풋 시퀀스가 생겼고 그럼 이것을 이렇게 패킹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의 개수가 토큰의 개수와 똑같고요. 컬럼의 개수가 히든 사이즈, 모델의 히든 사이즈,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도 소개된 히든 사이즈죠. D underscore 모델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이 패킹이 되어서 모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텐션이 진짜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논문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부분에서 하는 것은 RNN에서 시작해서 RNN은 원래 시퀀셜하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할 때 패러럴하게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RNN으로 시작해서 패러럴하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유도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트레이닝 또는 인퍼런스 과정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패러럴하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다 옵티마이즈 한 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때는 패러럴하게 트레이닝한 것과 똑같은 식을 갖고 와가지고 인퍼런스에서는 리커런트하게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자재로 리커런트하게 할 건지 패러럴하게 할 건지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nput x는 위와 같은 디멘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연산을 좀 더 간략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 디멘셔널 펑션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풋이 그냥 하나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토큰이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매트릭스 W를 곱해서 원 디멘셔널 펑션 V of n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V of n에서 이 O of n으로 가는 함수, 가는 모델을 어떻게 연산을 할 거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트랜스포머와 비슷하게 쿼리 매트릭스가 있고요. 키 매트릭스가 있으며 당연히 WQ, WK 매트릭스는 학습에 의해서 옵티마이즈가 되는 매트릭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RNN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요. state S underscore n이 있고요. state S underscore n-1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state SN은 그 전 스테이트인 SM-1에 디펜드를 하는데 SM-1에 매트릭스 A를 곱하고 거기다가 더하기 우리의 인풋 V에다가 키 매트릭스를 곱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VN에서 우리는 결국 ON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위에서 구한 SN에다가 QN을 곱하게 되고요. QN 곱하기 SN은 이렇게 간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definition에 의한 식이고요. 이 부분은 유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진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렇게 유도가 됐느냐가 한눈에 확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Big O of n은 QN 곱하기 SN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 SN은 SM-1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SM-1은 다시 SM-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계속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봤던, 여기서 제안했던 이러한 형태로 간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트릭스 A를 앞서 소개드린 이 매트릭스 A가 되겠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뜯어보자. A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해야 이 리커런트한 네트워크를 패러럴하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저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A를 다이애고널라이즈 해보자라고 했고요. 매트릭스 A는 람다 곱하기 감마 e to the i theta 곱하기 감마 인버스 로 표현을 했고요. 매트릭스 A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고요. 여기 양쪽은 다 0으로 차 있고 다이애고널 칸만 이렇게 차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럼 A to the n-m승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A를 n-m번 곱한다는 뜻인데 A를 n-1번 곱하면요. 이 감마 인버스와 여기서 옆에 또 곱하기 된 A 얘는 앞에 첫 텀이 감마가 되겠죠. 감마 인버스와 감마가 상쇄가 되면서 AN-M승은 이렇게 간결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ON을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 텀을 AN-M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보세요. 잘 보시면은 이 이퀘이션이 이 이퀘이션인데 그럼 감마는 어디로 갔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이 감마도 어차피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 QN도 어차피 우리가 학습에 의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N 곱하기 감마를 우리가 찾나 아니면 QN을 찾나 감마를 따로 찾냐 이것은 어차피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마라는 매트릭스가 그냥 QN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결화가 가능하고요. 이것을 풀었으면은 여기서 이 텀과 이 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트랜스포머에서 이 두 텀들은 엑스퍼스라고 해서 relative position embeddin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이퀘이션을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표시는 negative conjugate transpose를 의미하고요. negative 텀과 이 transpose 텀이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O of n은 어떤 본인의 그 전 스테이트 O of n-1 또는 S of n-1에 depend 하지 않아요. 독립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리커런트한 모델에서 우리가 패러라이저블한 모델로 변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머리에 일단 기억하시고 앞서 저희가 introduction에서 retention은 parallel, recurrent, chunkwise recurrent representation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llel representation of retention부터 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전엔 지금 유도를 할 때는 인풋이 그냥 하나의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산을 간략화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우리 인풋이 토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문장이 되고 여러 개예요. 어쨌든 굉장히 긴 수천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서 보여드린 이 식을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매트릭스 폼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있고요. 앞서 제가 이 감마에 대해서 벌써 이 감마의 이 기능이 뭘까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감마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 감마는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던져지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감마가 0.97이라든지 이렇게 1보다 작은 숫자, 양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매트릭스 D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는 어떤 리그레시브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로퍼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 D는 lower triangular matrix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다 0이고요.
다이애고널하기는 다 1이고요. 이 아래는 감마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 decay 펑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인데 1을 곱해주는데 본인보다 여기서 본인이라는 거는 토큰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토큰이라고 한다면 저보다 바로 전에 나와 있는 토큰 같은 경우에는 decay 팩터 감마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보다 2개 더 멀리 있는 토큰은 감마 스퀘어드를 곱하고요. 저보다 3개 멀리 있는 토큰은 감마 큐브드를 곱합니다. 결국에는 나랑 멀어지는 단어일수록 나와의 연관성이 적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 프로퍼티를 가지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 D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 폼을 다이아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퀘이션이랑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Q에다가 K를 곱했고요. 요 텀이죠. 그리고 decay mask D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value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룹 놈을 한번 취한 다음에 다이어그램에서도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웃풋을 얻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골뱅이는 matrix multiplication 그리고 asterix는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앞서 유도한 부분에서 이제 인풋이 토큰이 아니라 문장일 때 어떻게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이 되느냐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쉽습니다. recurrent representation. 우리가 처음부터 recurrent representation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시작한 그대로의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ate Sn은 state n-1 곱하기 감마 더하기 k 곱하기 v가 되겠고요. 앞서 우리가 유도를 할 때 사용했던 처음에 시작했던 이퀘이션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retention은 앞서와 동일하게 qn 곱하기 sn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다이아그램으로 표현을 하면은 sn-1 곱하기 감마 더하기 input xn에 대해서 vn과 kn을 곱해서 숫자를 얻어서 더하고요. 그게 바로 다음 스테이트가 되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해진 거에다가 sn에다가 qn을 곱해서 그룹 놈을 취한 다음에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코드로 표현하면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chunk-wise recurrent representation입니다. 이것은 input sequence가 길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parallel representation과 recurrent representation이 그냥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미 다 배웠던 거를 그냥 하나로 합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sequence가 너무 길 때는 그것을 length b의 chun크로 나눕니다. 뒤에서 나오는데요. length b를 주로 512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24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풋이다. 그러면 512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는 chunk 2개로 나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chunk에서는 parallel representation을 사용하고요. chunk와 chunk 간에는 recurrent representati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번째 chunk를 우리가 어떻게 연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번째 chunk를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이 chunk는 length b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query matrix, key matrix, value matrix가 있고요. 앞서와 똑같이 recurrent한 포맷으로 표현을 하면은 kv 더하기 ri-1 곱하기 람다의 비승입니다. 여기서 비승인 이유는 그 전 청크에서 토큰이 b개였기 때문에 람다를 b번 곱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retention 같은 경우에는 outpu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본 parallel representation은 똑같습니다. inner chunk에서는 parallel representation을 하고요. 근데 cross chunk, 나의 전 chun크들의 어떤 이제 representation을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는 cross chunk 할 때는 앞서와 똑같이 q 곱하기 r 여기서는 노테이션을 논문에서는 r_i로 했는데 아마 오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r_i-1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전 스테이트에 현재 query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에이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에이타는 람다의 i 플러스 1승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그 전에 나왔던 청크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i 플러스 1승을 곱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코딩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parallel representation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recurrent representation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inner chunk, inner retention과 across chunk, cross retention을 더합니다. 그래서 최종 retention이 되고요. 거기다 그룹 놈을 취하면 최종 output이 됩니다. 그래서 output이 되는데 그 다음 스테이트로 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스테이트에다가 decay 팩터 곱해주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v를 더해주는 형태로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트랜스포머에서는 멀티 헤드 어텐션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리텐션에서는 보다 대응이 되는 것이 바로 gated 멀티 스케일 리텐션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노테이션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D underscore 모델은 히든 디멘션, D는 헤드 디멘션, 그리고 헤드의 개수는 당연히 D underscore 모델 나누기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헤드별로 WQ, WK, WV 매트릭스가 당연히 학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decay constant 람다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정해진 이 스칼라 값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각 헤드별로 다른 감마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각각의 헤드별로 리텐션을 구하는데요. 인풋 X와 그 헤드에 할당된 감마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 헤드별로 리텐션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컨캣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놈을 취하는데 각각의 헤드를 기준으로 그룹놈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룹놈을 굳이 하는 이유는 각각의 헤드별로 람다 값을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베리언스 값이 달라서 그룹놈이 꼭 필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놈을 취한 다음에 역시 학습이 되는 매트릭스 WG와 WO를 사용해서 위와 같은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멀티스케일 리텐션의 값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스위시 게이트라는 것이 소개가 되었고요. 앞서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리텐션 네트워크에서는 non-linearity가 없습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는 softmax라는 non-linearity를 기존에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모델에 non-linearity를 더해주기 위해서 스위시 게이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렐루에 비해서 스위시 게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멀티 스케일 리텐션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갔다고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밑에 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텐션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패럴럴하게 학습을 하지만 인풋 시퀀스가 많이 길어지면은 chunk-wise recurrent representation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트레이닝을 패럴럴하게 하기 때문에 GPU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인풋 시퀀스가 길 때는 chunk-wise recurrence를 사용하기 때문에 FLOP 그리고 메모리 컨섬션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풋 시퀀스에 관련 없이 인풋 시퀀스의 랭스와 관련 없이 recurrent representation을 사용했고요. recurrent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complexity가 big of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전 모델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보시면은 impossible triangle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넷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극복했다,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트랜스포머 그리고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리니어 트랜스포머, RNN의 여러 이제 베리언트들 인 RWKV라든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S4 그리고 S4의 베리언트들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레트넷은 트레이닝 패러럴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인퍼런스 코스트가 big of 1입니다. RNN과 동일하죠. 그리고 long sequence, input sequence가 굉장히 길어졌을 때 트랜스포머는 여전히 big of n squared의 memory complexity를 가지지만 레트넷 같은 경우에는 chunk-wise하게, recurrent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RNN과 동일한
big of n의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가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 big of n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전 모델들이 트랜스포머의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이 됐지만 다 트랜스포머의 퍼포먼스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트넷은 트랜스포머와 퍼포먼스가 비슷하다 또는 좀 더 낫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입니다. 트랜스포머와 레트넷을 굉장히 페어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의 수를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에서 위와 같은 매트릭스가 학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4 곱하기 d 스퀘어의 파라미터, 그리고 FFN, Fast Forward Network에서는 약 8 곱하기 d 스퀘어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레트넷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데 약 8 곱하기 d 스퀘어드의 파라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WG, WV 같은 경우에는 D 곱하기 D의 디멘션이 아니라 D 곱하기 E 곱하기 D가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을 추측을 했을 때는 D보다는 D 곱하기 E 곱하기 D의 매트릭스를 했을 때 실험 결과가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굳이 꼭 D 곱하기 E 곱하기 D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WG와 WV 매트릭스도 그냥 D 곱하기 D로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 오피셜 코드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 D 곱하기 D로도 연산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파라미터 개수를 갖게 하기 위해서 FFN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보다 조금 경량화했다. 그래서 디멘션이 2D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별로 각각 다 다른 값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트레이닝에는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했는지 보시면은 이 더 파일, 그리고 C4, 그리고 스택을 사용했습니다. 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PubMed, Archive, GitHub 등등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가져왔고요. C4 같은 경우에는 Common Cross Web Crawl Corpus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택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서 약 30개의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source 코드 파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적절히 합쳐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닝 배치 사이즈는 4 million, 그리고 input sequence의 maximal length는 2048개였습니다. 이 모델은 총 약 1000억 개죠. 100 빌리언 개의 토큰으로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W 옵티마이저, 그리고 웜업 스텝, 그리고 리니어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사용했고요. 이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이 딥넷이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노멀라이제이션 펑션 딥놈이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토키스케일을 사용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하였고요. 512개의 AMD MI200 GPU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머랑 결과가 어떠냐 비교했을 때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perplexity가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당연히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은 레트넷이나 트랜스포머나 매한가지인데요. 모델 사이즈가 약 2 빌리언, 파라미터 수가 2 빌리언을 넘어섰을 때는 이 레트넷이 이 트랜스포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의 인풋 수에 따라서 이 트랜스포머 레트넷에서의 밸리데이션 퍼플렉시티를 확인해 보면은 레트넷이 좀 더 숫자가 낮죠, 작죠. 그래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 컨텍스트 러닝의 퍼포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제로샷과 포샷 러닝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에서 accuracy가 레트넷이 트랜스포머보다 다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이 COPA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이것의 원인은 뭘까라고 묻는 질문에 첫 번째는 그의 양말에 구멍이 났다. 두 번째는 망치를 모르고 그의 발에 떨어뜨렸다. 답은 아마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1번 또는 2번 어느 게 더 적절한 답변이냐를 고르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커스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레트넷은 퍼포먼스는 트랜스포머에 절대 지지 않는데 트레이닝 커스트는 더 작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은 실험을 할 때 트랜스포머와 레트넷 그리고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래시 어텐션 이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잘 몰랐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논문을 봤을 때는 이건 플래시 어텐션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 연산의 스피드와 GPU 메모리 리덕션을 위해서 어떤 리컴퓨테이션과 커널 퓨전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연산을 할 때 그것을 이너 루프와 아우터 루프로 나눠서 그 각각 별로 이제 GPU SRAM, 그다음에 HBM, DRAM에 잘 이제 나눠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는 이 GPU로 A100으로 학습을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이 플래시 어텐션이 A100에 옵티마이즈된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A100 모델 GPU를 사용해서 학습을 요 실험에 대해서만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트레이닝 시 사용되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레트넷이 월등히 좋고요. 트랜스포머랑 플래시 어텐션을 붙인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풋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에 비해서는 레트넷이 확연히 더 좋고요. 그런데 트랜스포머 플래시 어텐션을 붙인 거에 비해서는 이제 뭐 큰 차이가 이제 나지는 않죠. 그런데 그래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레트넷에도 분명히 플래시 어텐션을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있는데 붙이면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가장 우리가 인터레스트에 있는 인퍼런스 커스트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계산을 할 때 이 K 곱하기 V 캐시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데 반면에 레트넷은 리커런트하게 인퍼런스를 하죠. 그래서 GPU 메모리를 보면은 이 주황색이 트랜스포머고 파란색이 레트넷인데 레트넷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랭스가 아무리 길어져도 big O of 1의 GPU 메모리를 컨섬션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big O of n이 되겠죠. throughpu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트랜스포머는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수록 throughput이 조금씩 떨어지는 데 반해서 레트넷 같은 경우에는 throughput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latency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레트넷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커져도 인퍼런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인풋 시퀀스가 길어지고 배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인퍼런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인퍼런스를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퍼런스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배치 사이즈를 키우고 싶겠죠. 근데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트랜스포머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레트넷은 그렇지 않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포머 말고도 트랜스포머의 좀 발전된 버전이 트랜스포머 베리언트랑 비교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것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in 도메인과 out of 도메인에서 결과를 보시면은 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베리언트에 비해서 validation perplexity가 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앞서 보여드린 이 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베리언트에 비해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월등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인풋 시퀀스가 굉장히 길어졌을 때는 chunk-wise recurrent representation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왜 여기 보시면은 왜 big O of n squared가 아니라 big O of n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풋 시퀀스가 굉장히 길어도 그냥 패러럴하게 트레이닝을 했다면 레트넷도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big O of n squared를 갖겠죠. 그런데 이게 big O of n인 이유는 chunk-wise recurrent representation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chunk-wise recurrent representation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보시면은 이것은 big O
곱하기 hidden dimension d 곱하기 n input sequence length 곱하기 b 더하기 h입니다. chunk size 더하기 head dimension인데요. 이 chunk size와 head dimension은 보통 512와 256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512 더하기 256 하면은 768이 되죠. 768은 n이 만약에 8000개까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뭐 비교적 negligible 하다라고 얘기하기를 하면서 b 플러스 h는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다. 그래서 big of 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b 플러스 h도 꽤 큰 숫자죠. 768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저자들은 뭐 n이 굉장히 커지면 negligible 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기존 레트넷 설정에서 스위치 게이트를 빼보기도 하고 그룹 롱을 빼보기도 하고 람다 디케이를 빼보기도 하고 멀티 스케일 디케이에서 람다를 각각 헤드별로 이제 다른 걸 사용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드 디멘션도 줄여봤는데요. 256에서 64로요. 그런데 보시면은 다 델리게이션 셋의 perplexity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굉장히 필요하다. 모델의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레트넷 기존 레트넷, 여기서 제안하는 레트넷 구조가 굉장히 옵티멀하고 거기서 perplexity가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out of domain 태스크에서도 역시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conclusion입니다. 여기서는 레트넷을 소개했고요. 이것은 가장 큰 장점이 패러럴하게도 연산할 수 있고 리커런트하게도 동일한 걸 연산할 수 있고요. chunk-wise 리커런트하게도 연산할 수 있습니다. 레트넷은 inference efficiency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다가 트레이닝 패러럴라이제이션까지 가능하고 심지어 결과는 트랜스포머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레트넷은 LLM 모델에 있어서 트랜스포머의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석세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inference perplexity가 big of 1이다 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랜스포머도 이제 점점 모델을 키우면은 점점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레트넷에서도 모델 사이즈를 더 키워보고 트레이닝 스텝도 더 늘려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의 워크로는 피처 워크로는 structured prompting에서도 해보고 싶고 멀티모달 LLM에서도 레트넷을 사용해보고 싶다. 그리고 레트넷은 인퍼런스 할 때 커스트가 적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서도 인퍼런스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데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발표의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트넷을 이 저자들은 제안했고요. 이것의 이런 패러럴라이저블한 이제 트레이닝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퍼런스는 리커런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장점, 특이하게 여러 가지 앞서 보여드린 impossible triangle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를 가진 아키텍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